자, 여기 분주한 항구가 있습니다. 그리고 새로운 기술, 막대한 불을 쌀 기회까지. 보드게임 요코하마를 통해 이 모든 게 가능한 격동의 메이지 시대로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. 지금부터요, 여러분을 요코하마 최고의 거상으로 만들어드릴 비법, 제가 전부 알려드릴게요. 때는 바야흐로 일본의 메이지 시대입니다. 서양 문물이 막 밀려오면서요, 정말 조용했던 어촌마을 요코하마가 순식간에 일본 최대의 무역항으로 변하게 돼요. 바로 여기, 이 기회의 땅에서 여러분이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 거죠. 네, 여러분은 바로 이 도시의 상인입니다. 근데 혼자가 아니에요. 다른 플레이어들보다 무조건 한 발 앞서야 합니다. 교역품도 먼저 차지하고 신기술도 먼저 가져오고 도시 곳곳에 여러분의 상점도 세워야 하죠. 목표요? 딱 하나입니다. 요코하마 최고의 명성을 얻는 것. 자,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, 먼저 게임의 배경인 메이지 시대 요코하마를 살짝 둘러볼 거고요. 그리고 게임의 핵심, 또 어떻게 내 차례를 진행하는지,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나만의 상업 제국을 건설하는지 알아볼 겁니다.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까지 싹 다 알려드릴게요. 자,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. 우리가 뛰어들게 될 메이지 시대의 요코하마,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요? 네, 이 문장 하나가 이 게임의 배경을 정말 잘 보여주죠. 일본 근대화라는 격동기 속에서 여러분이 바로 그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겁니다. 새로운 기회를 딱 포착해야 해요.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막 뒤섞이는 바로 이곳에서 상인으로서 여러분의 실력을 한번 제대로 증명해 보이는 거죠. 좋습니다. 그럼 성공적인 상인이 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, 게임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한번 살펴볼게요. 이 게임에서는 여러분이 두 종류의 말을 움직이게 되는데요. 바로 사장과 조수입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. 조수들은 먼저 도시 곳곳에 파견돼서 길을 닦아놓는 역할을 하고요. 그럼 사장은 그 닦아놓은 길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진짜 중요한 행동들을 실행하는 거죠. 역할 분담이 확실하죠? 자, 그리고 이 게임의 모든 것, 정말 모든 것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. 바로 영향력이에요. 어떤 구역에서 내가 얼마나 센 행동을 할 수 있느냐, 이게 전부 이 영향력에 달려있거든요. 영향력이 높다? 그럼 자원도 더 많이 얻고 효과도 훨씬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. 무조건 높여야겠죠? 그럼 이 영향력 어떻게 계산하느냐? 아주 간단합니다. 보세요. 여기 구역에 조수가 한 명 있죠? 그럼 이게 기본적으로 영향력 1이에요. 자, 여기에 여러분의 사장이 딱 합류하면 어떻게 될까요? 사장도 영향력 1을 더해주니까 이제 총 2가 되는 겁니다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만약에 여러분이 지은 건물까지 그 구역에 있다? 그러면 영향력은 3으로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. 바로 이거예요. 조수, 사장, 그리고 건물까지 활용해서 영향력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것. 이게 이 게임의 진짜 핵심입니다. 자, 그럼 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? 성공한 상인의 하루 일과, 즉 여러분의 차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따라가 보죠. 여러분의 차례는 아주 명확하게 딱 3단계로 진행돼요. 첫째, 조수를 배치하고, 둘째, 사장을 이동시키고, 그리고 마지막, 도착한 곳에서 구역 행동을 하는 겁니다. 간단하죠? 자, 첫 단계인 조수 배치.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를 좀 써야 합니다. 선택지가 2개거든요. 하나는 여러 곳의 길을 열기 위해서 조수를 최대 3명까지 서로 다른 구역에 쫙 뿌려놓는 거예요. 또 다른 하나는 아니, 난 여기 한 군데를 제대로 파겠다 싶을 때 조수 2명을 한 곳에 딱 집중 배치하는 거죠. 여러분의 전략에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. 그 다음은 사장 이동 단계입니다. 여기서 진짜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어요. 사장은 조수가 없는 곳으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. 마치 징검다리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내가 미리 깔아놓은 조수라는 징검다리를 밟고서만 이동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마침내 사장이 멈춘 곳에서 행동을 합니다. 바로 이때 우리가 아까부터 그렇게 열심히 쌓아 올렸던 그 영향력이 드디어 힘을 발휘하는 순간이죠. 솔직히 영향력 1짜리 행동이랑 5짜리 행동, 그 결과는요.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. 자, 이제 기본은 다 배웠습니다. 그럼 이 영향력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벌고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요?
드디어 여러분만의 상업 제국을 건설할 시간입니다. 요코하마라는 도시에는요, 정말 기회가 넘쳐납니다. 예를 들어서 생산구역에 가서 굴이나 비단 같은 자원을 모으고 그걸로 항구의 주문을 처리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연구소에서 신기술을 배워서 남들보다 확 앞서 나갈 수도 있죠.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도시 곳곳에 내 상점이랑 교역소를 지으면서 도시 전체에 대한 내 영향력을 키워나갈 수도 있습니다. 특히 제가 추천하는 강력한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이 건물 짓기입니다. 한 구역에서 영향력을 무려 4분의 1 이상이나 모았다면 바로 그곳에 여러분의 상점이나 교역소를 지을 수가 있어요. 이게 왜 좋냐면요. 한번 지어놓으면 게임 끝날 때까지 절대로 안 사라지거든요. 계속해서 영향력도 주고 점수도 주는 정말 든든한 나만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면 언젠가는 끝이 나겠죠? 과연 이 게임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끝나는 걸까요? 이제 요코하마 최고의 상인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입니다. 게임 종료 조건과 점수 계산법 바로 알아보겠습니다. 게임은요, 누군가가 이 조건들 중 하나를 딱 달성하면 종료 신호탄이 터집니다. 예를 들어 어떤 플레이어가 자기 상점이나 교역소를 전부 다 지었거나 교회나 세관 같은 중요 장소를 완전히 장악해버렸거나 아니면 항구에 주문서가 다 떨어졌을 때 바로 이런 순간들 중 하나가 오면 게임의 마지막 라운드가 시작되는 거예요. 자, 이제 모든 플레이가 끝나고 최종 점수 계산 시간입니다. 물론 게임 중에 열심히 점수를 버는 것도 중요하죠. 하지만 막판에 승패를 확 뒤집어 버릴 수도 있는 이 보너스 점수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. 여기 표에 나온 것처럼 교회나 세관을 장악한 사람,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, 그리고 여러 나라랑 폭넓게 교역한 사람한테는요, 정말 어마어마한 보너스 점수가 주어지거든요. 자, 이제 모든 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. 꾸준히 자원을 모아서 생산의 달인이 되는 길을 가시겠어요? 아니면 도시 곳곳에 건물을 지어서 부동산의 제왕이 되어 보시겠어요? 그것도 아니면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주문을 처리하면서 국제적인 거상이 되는 길은 어떠세요?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? 네, 어떤 길을 선택하시든 좋습니다. 요코하마 최고의 상인이 되는 길은요,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. 자, 이제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이 멋진 도시 요코하마의 새로운 전설을 한번 써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.